그러나 마당까지 맨발로 달려내려온 엄마의 품에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울음을 터뜨리는 아내를 바라보던 아버지는 힘이 풀리면서 털썩 주저앉았고 그 위로 광목 보따리도 힘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오디오북 남영은 리딩 브리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필 소양공원의 개판을 읽어드렸는데요. 오늘은 저의 수필집 우리의 사랑법 수록 작품 중에서 아버지와 아기 양말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전쟁통에 딸을 잃어야 했던 저의 가족사를 적은 글인데요. 역사 한가운데 놓인 부모와 자식 간의 끈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버지와 아기 양말. 아버지는 오늘도 서랍 깊숙이에서 무언가를 꺼내십니다. 마른 손에는 호국 영웅 기장이 들려 있습니다. 참전 국가유공자에게 수여한 기념 메달이지요. 이제 96세가 되신 아버지에게 6월은 여전히 힘든 달이고 음력 7월은 더욱 쓰린 달임을 저는 압니다. 이제는 제 이야기인 듯 선명해진 아버지의 역사를 이렇게 글로 적습니다. 아버지는 24살, 엄마는 20살에 결혼하셨지요. 그리고 이듬해 아버지는 경찰관이 되었고 첫 딸도 낳았습니다. 복무 3년 되던 해에 한국 전쟁을 맞았고 아버지는 대구로 내려가 경찰 전투부대에 합류해야 했습니다. 서둘러 처자식을 아버지의 본가로 보낼 채비를 꾸렸지요. 피난 행렬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백리길에 있었고 아버지가 서해안 물줄기의 나루터까지 배웅한 후 가족은 그렇게 헤어져야 했습니다. 첫 딸의 이름은 진숙이었습니다. 이제 곤지곤지를 시작한 어린 딸은 젊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번글거렸지만 아버지는 울먹일 수밖에 없었겠지요. 아버지의 전쟁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3살의 엄마는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곳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았지요. 남편을 대신하여 힘이 되어주어야 할 홀시아버지는 이미 옥고를 치르고 계셨습니다. 남한내 좌익 세력의 동조와 반란에 의해서였습니다. 엄마의 시아버지, 즉 저의 할아버지인 남상혁 지사는 일제강점기 때의 독립운동가로 대우지 천의장터 4.4 독립만세 운동에 앞장서신 분이었습니다. 3.1 운동에도 참여하셨던 남정지사, 자수 태극기를 흔든 남상락지사, 경성에서 가져온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남주원지사는 모두 할아버지의 일가 문중이셨습니다. 격동의 굴곡진 민족사에서 이제는 애국지사로 그 이름을 올리고 계시지요. 아버지가 일찍이 경찰에 투신한 것도 일본과 좌익 세력 앞에서 강직했던 할아버지의 영향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마는 어른도 남편도 없는 시댁에서 어린 것을 끌어안고 공포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마을을 장악한 좌익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집안에 들이닥쳤지요. 경찰인 남편의 근황을 조사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부상당하여 전쟁터에서 돌아온 경찰이나 군인들까지도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었으니까요. 소식이 끊긴 남편은 어쩌면 전사했을지도 모를 터였습니다. 문중 어른들은 엄마에게 친정으로 피해가도록 일렀고 엄마는 다시 짐을 꾸려야 했습니다. 8월 중순 어느 뜨거운 날에 돌도 안 된 어린 것을 업고 50리 길을 또 걸었습니다. 4년 전에 20살의 고운 색시가 가마에 올라 시집가던 참으로 평온하기만 하던 길이었지요.
엄마는 땡볕 아래를 종일 걸었고 어린 것은 축 늘어져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즘 아버지는 경찰 전투부대에 편성되어 팔공산 전투가 있던 대구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팔공산의 사찰인 박예사를 본부로 삼고 산 꼭대기에서 적들을 방어하고 있었지요. 산 아래 전투는 더욱 격렬하였고 한 차례의 싸움을 치르고 나면 절반의 전우가 없어졌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총격이 사그라지면 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어린 딸을 생각했겠지요.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살아남아 내 딸을 꼭 봐야지. 지금쯤 걸음마도 시작했겠네. 그렇게 일진일퇴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탈환의 역사가 있었고 이를 기점으로 아버지의 전쟁도 일단락되었습니다. 미군에 합류하여 올라왔고 근무지에 복귀할 수 있었지요. 살아서 고향 땅을 밟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서늘한 가을 바람이 불어올 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길로 아내와 딸을 찾아 처가로 달려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기적으로 살아온 것이지요. 총탄에 맞선 장하고 고마운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인문을 밀치고 숨차게 뛰어 들어온 아버지의 손에는 작은 광목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당까지 맨발로 달려내려온 엄마의 품에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울음을 터뜨리는 아내를 바라보던 아버지는 힘이 풀리면서 털썩 주저앉았고 그 위로 광목 보따리도 힘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안에는 딸에게 주려고 어렵게 구해온 연두색과 흰색 줄무늬의 작은 아기 양말이 한 켤레 들어 있었지요. 그랬습니다. 외가에 온 날부터 아기는 호흡이 거칠어지고 온몸이 뜨거워지더니 이내 의식마저 잃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열사병이었겠지요.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무섭고 아득한 길을 그렇게 홀로 떠나갔습니다. 그날은 음력 7월 18일이었지요. 아기의 외할아버지가 첫 손녀의 작은 몸을 뒷산이 딱딱한 땅에 묻으셨습니다. 남편이 생사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맞닥뜨린 어린 것의 죽음을 안고 엄마가 서럽게 울었듯이 이번엔 아버지가 아기 양말을 안고 며칠을 또 처절히 울었습니다. 진수가 두 분에겐 첫 딸이 태어난 음력 9월 19일에가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듯이 첫 딸을 보낸 음력 7월 18일에는 일생에서 가장 쓰린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요즘 들어 더욱 자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경찰이라서 살았어. 싸우느라 집에 안 와서 살 수 있었어. 이는 고향으로 피신한 많은 젊은이들이 반동 분자로 몰려 죽임을 당한 사실에 근거한 엄마 나름의 해석이며 믿음이지요. 그러고 보면 아버지의 호국 영웅 기장은 아버지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근거인 동시에 아버지 역사의 값진 결과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는 또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참 예뻤어. 얼굴은 뽀얗고 코는 오뚝하고 그때쯤 걸음마를 시작하고 말도 배우기 시작했었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가져온 아기 양말은 또 얼마나 고왔는지 전쟁 중에 어떻게 그런 예쁜 걸 구할 수 있었는지 이는 전쟁의 고통과 함께 가슴에 묻힌 첫 자식으로 인해 아직도 되뇌는 엄마의 한과 서름이지요. 이제 연세가 많아 정확한 발음조차 힘든 음력 9월 19일에와 음력 7월 18일에는 부모님의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30년이 넘는 아버지의 경찰직 수행은 전쟁의 현장에서 싸워냈다는, 그리하여 이 땅을 지켜냈다는 자부심과 자존감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세월이 더 흐른 후에는 어느 누가 그 어린 것을 기억해 줄 것인가?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그 예쁘던 아기 양말을 누가 또 기억해 줄 것인가? 그리고 저는 감싸 안아 봅니다. 소용돌이 속으로 멀리 멀리 보내야 했던, 그러나 기억 속에서 온전히 남아 해마다 6월이 되면 더욱 가슴 쓰리게 하는 그 어린 것을, 그리고 아버지가 품속에 고이 안고 왔던 그 고운 아기 양말을. 아버지, 오늘 이 글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아버지와 아기 양말을 읽어드렸는데요. 다음 회차에는 10개월의 역사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어렵게 가진 저의 딸이 뱃속에 있는 10개월 동안의 사연을 적은 글인데요. 아이를 키워본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남양은 리딩 브리지였습니다.